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다가 코스피가 점차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나고 나면 올 한 해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연말 전략 그리고 연초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 모멘텀 투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종목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또 정말 많은 수익들을 누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AS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재룡전기 차트가 떠 있는데 그에 앞서서 RS 오토메이션이란 종목도 함께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S 오토메이션과 재룡전기 한꺼번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RS 오토메이션은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재룡전기 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종목의 특징은 아무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폭발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재룡전기와 RS 오토메이션 한꺼번에 저희가 AS 받아볼게요. 네, 재룡전기 먼저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재룡전기 추세 하단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추세 하단에서 고점 대비 30% 이상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차례차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추세 하단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조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추세 하단이라면 우리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여기가 이제 되돌림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121선까지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진행을 하셨고 121선까지는 묻고 더블로 묻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따라서 24,000원까지 목표가에 대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라면 오히려 121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24,000원까지는 꾸준하게 홀딩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하나의 판을 열어놓고서 PD님이 만들어주신 판을 열어놓고서 뭐 로봇 주에서는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드림텍 꾸준하게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1월 3일에는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중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서 추세 하단에서 매수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식 엔코더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고요. 협동 로봇에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앞으로 드론까지도 탑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의 특징점은 무엇이냐? 실체가 있고 로봇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다. 여기 중기 되돌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누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비중 축소는 가능하겠지만 전량 수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18,000원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를 딛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18,000원까지도 도전해 보시자 수익률 극대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룡전기, RS 오토메이션 두 종목 AS로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급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원님께서 늘 저위험 구간에서 차트상 아래쪽에서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모멘텀 투자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허 위원님과 함께 아랫단에서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 누려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귀 쫑긋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꿈비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모멘텀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슈 모멘텀인데요. 한국 출산율 꼴찌다. 지난주에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꿈비,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저출산과 고령화 모두 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2072년이면 인구가 3천만 명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유일의 출산율 1.0명 이하로 내려온 국가라고 합니다. 내년도 초등학생 입학생도 마찬가지로 40만 명 아래로 내려오는 사상 유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출산율, 저출산과 관련된 혜택과 이슈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서울시에서도 다자녀 혜택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어디서부터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거거익선, 다다익선 이런 이야기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된 투자 포인트에서 시세 분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내년 4월 총선까지 꾸준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투자에 유의하시고 꼭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 재료로 활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산율 꼴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저출산 테마를 본다면 반드시 챙겨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꿈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멘텀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저출산 테마 중에서도 꿈비는 바로 대장주다라는 이야기인데 꿈비가 대장주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로봇 하면 세 가지 종목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인탑스, 드림텍 각각 말씀을 드렸고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는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10일부터 이 정도 하단 구간에서는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저출산 관련해가지고는 꿈비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출산 장려, 저출산, 그다음에 키즈용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동용 완구 같은 경우에는 손오공, 쌈지엔터,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예림당 까지도 우리가 하나의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 유아용품 관련해서는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관련해서는 테라제니텍스, 비스토스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방금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 하단인 종목들이 어디가 있을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모두 다 접근하는데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제가 보는 최선호주로는 꿈비와 제로투세븐 두 가지 종목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출산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총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출산 테마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 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주들도 짚어주셨는데 꿈비가 차트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가격 전략과 함께 차트상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꿈비 가로선으로 바닥이 어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60일선 지지가 나왔던 지난 11월 10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목표가를 12,000원, 12,5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120일선 돌파 후 12,500원 목표가 달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AS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 11,000원 하단을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하방, 다시 매수와 하방, 121선 지지와 슈팅, 다시 여기 11,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모멘텀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11,000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15,000원 언저리까지 목표가 상향으로 15,000원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재매수 관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15,000원 언저리까지는 수익률 극대화 도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수 단가는 11,5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탈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 종목은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또 납니다. 그런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이번 주에는 공개 방송 언제 함께 할 수 있죠? 이번 주 한 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목요일 저녁 7시 산끌모아 태산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SK하이닉스, DI동일, 바디텍메드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 누적으로 200% 이상 난 종목들을 지금부터 잡아야 내년 상반기에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목요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SK하이닉스, DI동일 같은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에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개 방송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